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대리 출제시키고 개인적인 허드렛 일까지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대의 한 교수. 또 다른 교수는 고등학생 자녀를 자신의 연구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 넣고 대학 입시에 활용한 것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성추행에 음주운전, 제자 갑질 등 교수들의 일탈은 대학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며 급기야 총장까지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태도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공공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들의 이딴 비위와 일탈로 대학 전체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며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젠 그 자부심이 부끄러움이 되어 남들 앞에서 전북대학교에 다닌다고 하기 민망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생 대표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밝히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 사실이 확인된 교수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본부는 비리 교수를 보직 해임과 동시에 더 이상 우리 대학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파면하라.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를 꾸려 교수들의 비위를 더 찾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앞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 비리가 연일 터지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교수들의 총장선거 개입으로 인해서 눈총을 사고 있는 터에 이번에 터진 갑질 문제, 성추행, 음주운전, 사기 횡령 그리고 여기에 대리 강의 그리고 충격을 주었던 논문의 미성년자 자녀를 등지한 사건까지 정말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쓰고 있는 전북대학교입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전북대학교 비리 실태와 원인 그리고 앞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전주교대 사회교육과의 천우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전주교육대학 천우성입니다. 전북대학교 총학생회 이솔 부총학생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이솔입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교육자치민연대 박연수입니다. 네, KBS 보도국의 유진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에 앞서서요.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 제작팀은 오늘 패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전북대 측과 전북대 교수협의회 측에 전화와 공문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미 사과를 한 상황이고 더 이상 이 사안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면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움을 전하면서요. 전북대학교 측에 생방송 도중이라도 또 교수협의회 측에서는 생방송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희 기자가 이 전북대학교 비위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집중 취재를 했는데요. 유 기자, 네. 먼저 좀 그 사건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북대 교수들의 부도덕성이 확인된 사례는 그 한 교수의 자녀,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 그 논문 저자로 올린 게 가장 큰 사안입니다. 예. 이 공동 저자 문제가 자녀들의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주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 자녀들 말고도 또 다른 고등학생이 또 공동 저자로 올렸습니다. 이 학생 역시 전북대에 입학했고요.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특혜를 받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자녀와 조카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게 하고 또 최고 학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 중에 우선 유 기자가 이제 첫 시작에 발단이 됐던 자신의 자녀를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제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한 이 사건입니다. 천우성 교수님, 교수님으로서요. 네. 이 자녀이기도 하지만 미성년자를 이 논문의 공동 저자로 등재하는 거 이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누구라도 논문에 예. 어떤 그 도움을 주거나 그랬을 때는 그 가능은 하겠죠. 예. 그 부분이.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목적으로 그게 진행됐는가 예. 이런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예.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사안이 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바로 그 입시에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 그 점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네. 박연수 사무국장님, 네. 사실 이제 논문뿐만 아니라 네. 갑질의 성추행의 뭐 사기, 횡령의 대리, 강의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서 맞습니다. 그 사안들을 한 번은 그래도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제가 한번 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 상대 교수는 국가 시험인 그 관세사 시험 출제 문제를 박사과정의 대학생들에게 출제하도록 하고 자신의 이름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인문대 교수는 그 스페인 원어민 강사를 성추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그런 대사관에 항의하고 그런 진상규명 요구에 맞춰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무용학과 교수는 무용대 채점을 조작을 해서 1등과 2등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예. 또 다른 무용학과 교수는 그 대학 발전 재단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신청하도록 한 뒤에 그걸 회수해서 개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인 국가연구비로 10여 차례 부실학회에 참석한 교수가 있는가 하면 본부의 한 보직 교수, 고위 보직 교수인 공대 교수는 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앞서서 그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심야에. 그리고 쉬쉬하다가 그 동료 교수의 그 제보에 의해 가지고 사건을 내는 등,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또 터졌죠. 전북대학교 그 특성화 캠퍼스에 그 한 교수는 전공 과목을 대리 강의했다라는 그런 의혹과 함께 영어로 수업해야 되는 그런 과목을 전공 필수 전공 과목을 그 영어로 하지 않고 관련 수당을 챙겼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등, 그러니까 이런 비리에 연루된 교수만 해도 지금 1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이번에 특별 감사를 통해서 미성년자 공동 저자 논문 25건이 드러났는데 그 25건 중에서 20건이 아직 그 연구 부정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연구 부정 검증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부정이 드러난다고 하거나 또 기타 다른 부정들이 추가로 발견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지역의 거점 대학인 전북대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비리 거점 대학이라는 그 오명을 쓸 상황입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거점 대학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천호선 교수님, 네. 뭐 우리 전북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입니다. 네. 거점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대학입니다. 그 위상 72년이 된 국립대학으로서 이 온갖 비리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비리들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도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런 일에 대해서 같은 교수로서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지성의 전당이라는 말, 상아탑이라는 말이 참 부끄러울 정도에서 예. 참담한 심정입니다. 실제 대학에 많은 교수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수들은 열심히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 중이거나, 그렇죠. 네, 또는 뭐 재판 중에 있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점은 있지만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견인해내야 될 대학의 교수들이 이런 비리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죠. 예.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자성의 어떤 시각에서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 전북에 새로운 어떤 활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는 일부의 교수들의 문제로 바로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팩트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재판 중인 것도 있고 불구속 기소에서 단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이죠. 이 전북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상처가 클 것 같고 그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소를 부총학생회장이 지금 현재 나와 계시는데요. 학생들의 심정부터 좀 밝혀주시죠. 네, 일단 최근에 우리 대학에서 발생한 일부 교수들에 의한 각종 비위 사건으로 인해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대학교의 위상과 명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대학교의 위상과 명예가 지금과 같이 끝도 없이 추락한다면 20만 명에 육박하는 졸업생과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막대한 피해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번에 발생한 일부 교수들의 각종 비위 사건을 학교 측이 아닌 뉴스나 기사를 통하여 접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비리 교수들의 파면 또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이요, 올해 터진 사건들이 아니고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과거부터 흘러나온 사건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제대로 된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벌 백계 하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불거진 부분인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2015년에 있었던 이 무형학과 교수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희 기자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해당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무용단 공연에 제자들을 강제로 이제 동원했다는 게 최근 불거진 사안인데요. 예. 심지어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무용단 의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전주지검이죠. 검찰이 이 교수에 대해서 최근 기소를 했는데요. 2017년 6월, 10월 이런 학생들에게 공연에 참여하라고 강제로 출연을 시키고요. 또 문제가 불거지자 또 자발적으로 했다. 이런 입장을 좀 조사해서 좀 받게 해달라. 확인서를 작성하게 시킨 혐의도 받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한 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만 원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되돌려받아 챙긴 정황도 있습니다. 예. 특히 심지어는 이런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학점 0점 처리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게 검찰의 당시 설명이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교수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당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 등을 통해서 다시 복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5년도 사건이었고 행정소속에서 승소를 해서 2016년 7월에 이제 복직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불거진 부분. 그래서 바로 이제 일벌 백계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표현을 써가고 있는 것인데, 박연수 차장님. 네. 만약에 말이죠, 이 지금의 전북대 이 사태, 김동원 총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과를 했고, 이 앞으로의 이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비리는 교수들이 저질렀는데 예. 이제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경우나 지난번 경우처럼 실제 징계나 처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용학과 교수의 경우처럼 어떤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나 그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 당국이 어떤 공평한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무관용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그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서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줘야 될 때고요. 이번에 드러난 비리의 유형들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부정을 규제하거나 그런 규정이나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교수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윤리의식의 부재나 이런 특권의식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교수들이 좀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교수들이 교수 사회 내에서 엄격한 도덕성을 잣대로 하는 자기 검열을 통해서 예. 좀 분위기를 쇄신하고, 좀 대학 당국은
이러한 되풀이되는 교수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좀 투명하고 강력한 그런 일상의 관리 감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성희롱이나 갑질, 기타 비인격적인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그런 이제 뭐 교수 총장 이번에 사과문을 통해서 발표했지만 그런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이제 이런 비리들이 발견했을 때는 좀 대학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어떤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국립대 교수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리고 교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강한 권한이랄까요? 아마 이 전북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힘, 또 그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교육부에서 이런 국립대에 대한 감사 체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호선 교수님, 교수와 제자 사이는 이게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관계를 좀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그렇죠. 이런 갑질과 성추행과 뭐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교수라고 하는 자리가 공적 지위잖아요. 예. 이 공적 지위는 거기에 맞도록 잘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수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또 좀 뭐라고 하죠? 좀 허용적인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해졌는데 거기에 좀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비난받을 만큼의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대학은 굉장히 자율성이 보장되는 곳이고 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누가 이게 들여다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은 좀 자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예. 자,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이 문제의 교수들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무용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요. 공연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한다든지 또 투명 인간 취급한다든지 상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들이 경찰 조사에서 나왔고 학생들의 발언에서 이제 이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해 터졌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 교수님들을 이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 그것이 권력으로 이것이 이제 잘못 남용됐을 때 학생들은 약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 학생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무용학과 같은 경우의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타 전공에 비해 비교적 좁지 않습니까? 예체능 계열이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진출 분야가 워낙 비좁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나 인맥적인 부분에서 피해자가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무용학과 교수의 갑질로 인해 그 당시 무용학과 학생들이 시위도 했었고 방송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은 비리 교수의 부당함을 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대학본부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해당 비리 교수가 복직이 되면서 그 당시 학생들의 노력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부당함을 말하고자 노력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이어받고자 자신들 또한 후배들한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대학 무용학과 학생들은 교수에게 받은 갑질과 부당함을 종식하고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을 더 나은 환경에서 온전히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의 비위를 대학본부 측에 제보했을 시에도 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신원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당연하게도 해당 비리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총학생의 차원으로 보면 교수 사회의 문제점을 성명을 발표할 수 있고 규탄할 수 있겠습니다만 강의실 현장에서 보면 1대1의 상황은 아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닐 겁니다. 사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이제 교수들의 선거 개입도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의 참여 비율 또 교직원의 비율을 가지고도 오랜 논란을 빚어왔고 그래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갖는 어떤 위상과 존재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수사회가 많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총체적으로 대학 내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전북대학교에서도 작년에 총장 직선제를 처음으로 이뤄내면서도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 함은 이제 총장을 선거를 투표를 할 때 교수, 직원,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점 국립대에서는 한 중하위권을 저희 학교가 확보를 했었고, 저희도 당연히 작년에 학생들도 시위도 하고 규탄 행진도 하고 뭐 점거도 하고 농성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학생들의 목소리는 교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턱없이 작다고 저도 작년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진정한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의사 개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또한 교수님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많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호선 교수님, 학생들,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제자들이나 또 학생들이 볼 때는 여전히 어떤 권력 관계로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의 어쨌든 주체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의 미래, 장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도덕적 해이가 있는 어떤 그런 교수 개인적인 특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이 법적 책임을 꼭 다 질 수 있도록 좀 엄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교수 사회가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반복된다랄지 또 다른 조직에 비해서 좀 더 책임감과 엄격한 어떤 그 도덕성 같은 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교수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정말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생방송 심층토론 제작팀에서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교수협의회 측에 전화와 공문을 통해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미 사과를 한 상황이고 더 이상 사안이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이 어렵다는 요청을 해왔고요. 생방송 도중이라도 교수님들 중에서라도 저희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전화 연결해도 저희가 항상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계속 토론 진행할 텐데 자 이렇게 전북대학교 비위 문제가 불거지고 더 확산이 되자 7월 9일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바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유 기자 어떤 방지 대책이었습니까? 발표 당일이 공교롭게도 그 교육부 특별감사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사실 전북대 미성년자 공저자를 올린 그 논문 사안이 교육부 1차 감사에서는 사실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당일 뭐 이렇게 대학 측에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권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그 상담원을 배치해서 뭐 이런 범죄들을 좀 차단하겠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 뭐 지원 매뉴얼을 정비하고 가피해자들을 조기에 분리하는 뭐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는 교수 임용 또 승진 때 성윤리, 뭐 연구윤리 등을 강화하고 또 학생들, 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서도 이런 방지 대책,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수들의 동의 절차 등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아직 확정됐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상 이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지적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전에 학생들이 이 발끈하고 나선 이유들, 이 사과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발 방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솔 부총학생회장 어떻습니까? 네, 일단 7월 9일 날 07시를 기준으로 저희 대학 구성원들에게 총장님 명의로 이제 사과문의 성명서가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이제 기자회견을 진수당 3층에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학생들은 일단 그 사과문을 이제 작성을 전달을 했다 또는 기자회견 진행을 한다라는 정보 자체를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고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소통이 좀 부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를 필두로 총동아리연합회 16개 단과대학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전북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들 대표자들 모임인데요. 그 회의에서 7월 8일에 그 사과문과 이제 기자회견 전날이죠. 7월 8일 월요일 날 저희 학생 측은 교수비리 진상규명 학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이제 구성을 했고요. 예. 또한 지난 7월 14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수들의 추가 갑질 사건과 이제 추가 비리 상황을 지금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제보를 받고 그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제보가 된 그 사건들이 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사권은 없다 보니까 이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서고 있고 해당 단과대 학생회장들과 이제 총학생회장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거론된 교수들에 대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보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이 지금 불거진 그런 내용들 속에 중복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질이라든지 네네, 맞습니다. 이런 그런 제보들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한 30% 정도는 이번에 이미 기사화된 공론화된 이미 사건들이었고요. 예. 나머지 70%들은 이제 다른 색다른 비리 제보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판단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저희 총학생회는 이제 더욱더 초고도의 강경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총학생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비대위를 꾸려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더 어떠한 비위들이 있었는지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안이 터진다면 유 기자 더 취재를 좀 더 바빠지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그 주변에 다른 이야기들까지도 좀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또 검찰 또 경찰 예. 또 법원까지 이제 여러 가지 소송 문제라든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계속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도민들에게 알아야 될 뭐 사항이 있다고 하면 네네. 뭐 총학생 측이나 뭐 대학 측에서 뭐 밝혀주시면 충분히 뭐 저희들이 취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육부가요,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열고 16개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특별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육부가 좀 박차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얘기 앞서서 우선 대학교육연구소 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대학교육연구소의 그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학 개교 이래로 한 번도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그 4년제 일반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43%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7개의 대학이 지금 교육부의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개교 후에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43%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고. 예. 이렇듯 이제 대학 개교 이래로 한 번도 교육부의 감사를 받지 않은 그런 대학 중에서 학생 규모 6천 명 이상의 16개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번에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고요. 예. 전문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 그 유관부처별 합동감사단과 그다음에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대국민 공모를 통한 그런 시민감사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거고 지금 17일부터 첫 번째로 연세대 감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감사 관리 대상인 국공립대에 대한 그런 교육부 차원의 대응이 그동안 아까 이제 MC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그런 뒷북 행정과 뭐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호들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예. 여론이 잠잠해지면 유아무아시로 넘어가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부분이 되게 미흡했고, 그다음에 제 식구 감싸기식의 그런 그 징계를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식의 그런 판결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 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뭐 끈끈함, 또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쳐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천호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교수님들 징계한다는 것이 학교 자체위원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죠. 뭐 어떤 조직이나 제 식구 감싸기는 다 존재하죠. 예. 그러나 뭐 저는 어쨌든 대학이
뭐 국가 재정이 많이 투여되고 있기 예, 때문에 네. 뭐 감사를 받거나 이런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대학을 감사하면서 정부가 자기 입맛대로 길들이기를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통제해야만이 어떤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이나 정통성이 약할수록 그런 게 좀 심했었거든요. 예. 이번 어떤 감사는 좀 그런 걸 좀 떠나서 정말로 좀 뭐라고 할까요? 꼭 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입시 관리랄지 또는 학사 관리랄지 또 교수들의 어떤 본연의 업무인 연구나 어떤 교육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면 성비리랄지 뭐 이런 거야 개인의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의 퍼스널리티하고 관계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거를 잘 만들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예.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교육은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학생들이 교수를 잘 따르고 뭔가 그 닮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거든요. 예. 한편으로는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교육에서 중시 여기고 있는 관계, 사랑, 믿음의 회복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자정 활동이 예. 좀 동시에 좀 진행돼야 이 부분이 좀 극복될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이제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그게 네. 그렇게 실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대학생의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또 목적이겠습니다만 석사 박사로 가면 대학원생들에 있어서 교수와 이 제자의 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논문이라는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그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네, 거기서 네. 오는 사실 수많은 문제점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뭐 법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갑과 을이라는 그 관계를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신뢰의 관계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사랑이 들어갈 수 네, 있는지 네. 여부는 개개인의 이제 인격적인 부분에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시스템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거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위치 속에서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발방지 대책으로 인권센터라든지 뭐 성윤리, 연구윤리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교수 개개인에게 피부로 와 닿겠느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말이죠. 네, 뭐 사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일 자체가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 교수들 스스로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실은 좀 자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똑같은 일인데도 전혀 생각을 다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려면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지 그걸 법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영수 사무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대학 안에서의 지금 현재 이 현 위치, 이 터질 게 터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그 이번에 전 5월 달에 한 기사를 봤는데 고려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회계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뭐 교비로 순금 뭐 황금 열쇠를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하고 그 대학에 그 적발된 건수만 22건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중학생에도 역시 그 뭐 엄중한 처벌을 요청을 하고 뭐 종합 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조그만 대학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뭐 고려대나 뭐 서울대 이런 데서는 또 똑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상황들 봤을 때 과연 이게 그 안에서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신뢰를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자정 노력이 가능한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건지라는 것은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연구비랄지 예를 들면 네. 연구비랄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범죄 행위죠. 네. 그거는 대학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네.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죄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학생들하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학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반복되냐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 이걸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요 쉽게 감사를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학은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에게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이 문제가 더 풀어지지. 물론 당연히 법적인 제도거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동안 그렇게 뭐 이렇게 이러한 성희롱이나 이런 갑질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 만에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교수 사회에서 충분히 그것들을 자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비단 전북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적 안에서 전주대학교의 박모 교수의 그 성추행 관련해서도 이미 뉴스를 많이 보도드렸고 미투 관련해서도 이제 터진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전북대학교의 비위 문제를 논의하는데 사실 전북대학교의 구성원이라고는 학생 한 분이 나오셨고 사실 전주교대 교수님이 나오실 사안이 아닌데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동료 교수들에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라면 한 분이라도 그 수많은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오늘 이 토론에 나오셔서 교수의 양심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일어난 부분에 대한 그 사과를 하신 정도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은 방송이 끝날 때까지 전북대 측과 교수의 협의회 측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교수님들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물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교수는 파면시켜야 한다. 전북대학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총장님, 도민께 사과만 하지 마시고 비리 교수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번 사태로 인해 애꿎은 전북대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 대학이 언제부터 지성의 전당이었나? 대학은 교수들의 돈벌이를 하는 놀이터일 뿐이다. 과한 표현까지 써주신 시청자도 계셨고 학교 안 나오는 교수, 정치만 하는 교수, 갑질만 하는 교수, 대학엔 학생은 없고 교수만 있습니다. 라는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간에도 논문을 쓰시고 또 제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는 교수들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국면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이제 찾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유 기자, 네. 전북대 사태가 이제 어떤 국면으로 진행 과정에 단계가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전북대 자체적인 조사 또 처벌 여러 가지 대학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전북대 사태를 어떤 국면으로 갈 것이냐 생각해 보면 먼저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해당 교수는 지금 한 명이 경찰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소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미성년 논문 공저자 등재한 교수들이 전북대에만 19명이 있습니다. 논문 때문에 관련해서만 그렇게 많은 교수님 계십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10분 정도는 중징계부터 경징계까지 일단 교육부에서 징계 요구가 내려왔고요. 예. 나머지 10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의 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대학교 관련 논문이 25건 중에 20건이 아직 이게 부정한 건지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종합적인 조사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형사 소송건 같은 경우는 음주사고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은 검찰이나 경찰 이런 수사기관들에서 계속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모든 이 비위의 공통점은
학생들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특히나 논문에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 등재한 부분, 그리고 이것에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 부분, 우리는 공정한 경쟁, 균등한 기회, 이런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거는 엄격히 범죄입니다. 이 범죄 사실을 함께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학생들의 그 피해 의식,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대목인데 어떠세요? 이 부분은 그 자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입학이 취소가 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학생도 피해자가, 자녀도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솔 부총학생장. 예. 네네. 일단은 이제는 학생이 진정한 학교의 주체인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이 없으면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도 안 계시고 이제 나아가 대학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과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5가지 핵심 5대 요구안을 학생들은 이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예. 비리 교수의 진실된 사죄, 그리고 수사 경과 공개, 그리고 비리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당시에 학생 참여 및 방청권 보장, 비리 교수 보직 해임 및 즉각 파면, 재발 방지 대책 공동 수립을 5대 핵심 요구안으로 설정을 하였고, 지난 7월 19일에 열린 규탄 선언 및 기자회견을 마치고 위원장인 제가 직접 총장실에 올라가서 전북대학교 총장님께 핵심 5대 요구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북대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5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대학본부의 답변을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올바르게 좀 설정을 해서 알맞게 맞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자, 이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총념해지는 대학, 그리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여러 이제 전북대학교 측에서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 시스템 도입,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자성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입니다.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사회 시선이 있을 때, 사회에 정확한 지적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텐데, 전호선 교수님, 어찌 보면 오늘 교수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대목이시고 불편하지만 교수 신분으로서는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좀 더 가는 것이, 비단 뭐 전북대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어떻게 가는 것이 교수 사회 전반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자성의 목소리인지. 어쨌든 그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거점 대학이라는 표현도 쓰셨지만 그 거점의 의미에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 당신들에게 미래가 달려있다는 그런 어떤 그 엄중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도덕성과 함께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갖추고 사실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들이 좀 그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한번 우리 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은 자기 주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외국에서는 대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그 대학이 그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그 평가의 기준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학들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좀 뭐 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말이죠. 대한민국만큼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뭐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이제 80%가 넘는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미 작년부터 학생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사실 대학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정부에서 대학의 재정 지원에서 제한되는 그런 대학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대학 자체적으로도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점 대학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 교수들의 비위는 오히려 이제 역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학교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박연수 사무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자성의 목소리를 함께 교수들 사회에서 낼 수 있을까요? 내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지만 전북대에서도 조금은 발빠르게, 처음에는 무대응무 원칙,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다가 예. 뒤늦게나마 이런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는 거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떤 실행 능력을 가지고 아까 발표했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유진 기자도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을 취재하는데 상당히 이번에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대학 뭐 교수 또 제자 간의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자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취재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도 하고 또 갈등도 했습니다. 예. 어찌 됐든 뭐 사안이 어찌 됐든 뭐 2차 피해도 또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그랬지만 계속 뭐 저희들은 그 대학뿐만이 아니라 뭐 이곳저곳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보도하고 좀 취재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실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어찌 보면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성이 이제 완비가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 개개인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일어난 이 비위 상황을 이제 잘 극복해야 되는 전북대학교. 오늘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요. 각자 입장에서 좀 이 학교 측에 내지는 또 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씀들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솔 부총학생회장 계속해서 이제 위원장 자리까지 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언제까지 그런 학생들의 설문조사도 받고 네네. 언제까지 이 사안을 이끌어 가야 되는 상황인지요? 일단 저희 위원회가 해체되는 순간은 당연하게도 미정이고요. 예. 우리 대학이 교수들이 진짜로 비리 교수들이 반성을 올바르게 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진실된 사죄를 한 후에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는 그 순간까지로 제가 생각하는 임기로 설정을 했고요. 그때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혹시 타 대학 총학생회하고 연계해서 네. 이 교수서의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준비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예. 우리나라엔 그 전국 국공립대학생 연합회라는 또 총학생회들끼리 연합체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를 위주로 지금 저희가 회의를 매달에 한 번 여러 학교를 거점 국립대를 옮겨가면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국공립대학생 연합회 총의장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맡고 있고 저번에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서 열린 회의 당시에 제가 위원장을 맡았고 우리 대학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지지 성명 또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당시 참석 단위가 13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왔었는데 만장일치로 전북대와 전남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전북대와 전남대에 지지를 보내고 비단 이 문제들이 전남대와 전북대에만 지금은 터졌지만 우리 대학에도 각자의 대학에도 산재해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다른 대학교 총학생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총장님이나 학교 측의 어떤 교수협의 측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교수협의회 측이랑 이제 연락을 따로 안 했고요. 일단 대학본부와 이제 학생과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처음엔 좀 소통이 부재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강하게 나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7월 9일 기자회견과 그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약속을 토대로 이제 저희가 마침 또 19일 날 5대 요구안을 또 기자회견도 하고 전달하면서 지금은 이제 대화를 하려고 이제 회의 날짜를 정하고 있고 추후에 그 답변을 토대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학본부와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수립을 해볼 예정입니다. 예. 자, 전북 교육자치 심의연대 박연수 사무국장님 네.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전북대는 우리 지역의 전북 지역의 거점 대학입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이러한 비리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북대학교가 그 비리의 집합지라는 그런 오명의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그 반면 교사 삼아서 전북대학교가 어떠한 그 강력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재대학함으로써 그 전북 도민들이 전북대를 바라본 전북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대학교는 본인들이 내놓은 그러한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도민들은 그러한 재발 방지책이나 이런 약속들이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봐야 되는 것 동시에 또 저희 지역의 거점 대학이기 때문에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응원하는 눈빛으로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더 의견을 올려주셔가지고요. 소개를 좀 더 해드리면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자녀 장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행동이었네요. 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교수가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등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자녀 장학금까지 받은 것은 비리의 시작이었다. 전북대학교 총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야지 왜 방송에 나오지 않는가. 전북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는 스스로 자정 노력이 없는 것 같다.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 같은 의견들로 계속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전우선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이솔 중앙생회장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방송에 여러 번 나왔지만 오늘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북대학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 대학사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번 기회에 정말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역시 대학은 그 지역의 미래이고 대한민국을 견인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육자들이 신뢰받지 못한 사회,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솔 중학생회장,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 구성원들에게 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예. 현재 우리가 사랑하는 전북대학교에 대한 수많은 질타와 비난이 비바람과 같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에 대한 확신보다는 미래에 대한 불신이 더 많은 시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말처럼 우리 전북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책임을 나눠 갖고 우리가 사랑하는 전북대학교를 깨끗하게 자정하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인 자랑스러운 우리 대학의 위상과 명예를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대학교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학 상장이라는 말이 있죠.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이나 서로 함께 성장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신뢰가 전제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대학 그리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학 그리고 우리 지역의 거점 대학으로서 전북대학교가 다시 한번 발돋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북대학교 측에는 언제든지 반론할 수 있는 제기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